동적 할당과 관련해서 이제 동적 할당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 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, 동적 자료 구조 하면은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게 연결 구조라는 거예요. 이 연결 구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학기 자료 구조 시간에 좀 더 깊게 배울 거예요. 근데 간단히 소개하면은, 원래 배열이라는 애는,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? 배열의 가장 큰 장점.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요소든지 한 번에 세기만 알면 그 위치로 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게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. 근데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만들 때 용량이 고정된다는 거예요. 연결 구조는, 배열은 이렇게 미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넣는 건데, 연결 구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. 매번 데이터를 하나 삽입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합니다. 그러면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죠. 처음에 확보할 땐 여기에, 그 다음엔 여기에 막 이렇게 여러 군데 퍼져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얘네들을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연결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. 각각의 주소를 다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은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배열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접근할 때는 뭐만 사용해요? 하나의 이름 갖고 접근하는 거죠. 10개를 만든다고 10개 이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 이름과 색인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. 연결 구조도 10개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10개의 주소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면은 그거는 쓸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연결 구조도 하나의 이름만 갖고 얘네들을 접근합니다. 그러면 이 하나는 뭘 가리키냐면은 첫 번째 만들어진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.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었으면 이런 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 거, 또 그 다음 거를 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원래는 요 데이터만 저장하면 되는데,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거가 있을 주소까지 같이 유지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연결 구조에서 노드라 그래요. 그리고 이 노드는 매번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연결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얘는 임의 접근이 가능한데 얘는 이제 임의 접근이 안 돼요. 세 번째 얘를 가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따라가야 돼요. 하나씩 따라가야 돼요. 그런데 순차 접근을 한다는 거죠. 그러면 배열 수지 뭐하러 이거 쓰냐 할 텐데, 얘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. 낭비하는 공간도 없고 계속 늘어납니다. 그래서 얘도 얘 나름대로 이점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데이터가 있을 때 뭐 맨 앞에 넣는다든지 맨 뒤에 넣는 건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할 때 배열을 쓸 수도 있지만,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결 구조를 쓸 수 있고, 이 연결 구조는 매번 요 노드라는 것을 동적 할당해서 서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노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구조체로 요 노드들을 매번 하나씩 새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나중에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 구조 시간에 좀 학습해 보고요. 어쨌든 동적 할당이 어디에 필요하냐? 이제 그 동적 배열 같은 걸 만들 때도 필요하고,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 때도 필요한데, 동적 자료 구조는 내가 만들 일은 별로 없어요. 내가 직접 만들 일은 없고, 라이브러리에 그런 연결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갖다가 쓰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그거를
동적 할당에 쓸 일은 없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포인트의 필요성으로 네 번째 이유. 요거 언제 봤죠? 좀 전에 나왔죠. 어디서 나왔냐면 요때 나왔어요. 그러니까 타입 변환할 때 C++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. Static cast, Const cast, Dynamic cast, Reinterpret cast 네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게 Static cast예요. Static cast. 그리고 Reinterpret cast는 원래 타입과 전혀 다른 타입으로 바꿔야 할 때 쓰는 거예요. 얘는 인테저 포인트 타입이죠. 1차원 배열이니까. 근데 걔를 2차원 배열로 완전히 다른 타입으로 바꾼 거죠. 그럴 때는 static cast 쓰는 게 아니라 reinterpret cast를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원래 타입과 전혀 다른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하고자 할 때는 static cast 대신에 reinterpret cast라는 걸 쓰게 됩니다. 얘를 쓰는 이유는 가독성이 명확해져요. 내가 아니면 이 코드가 지금 원래 타입과는 전혀 다른 타입을 쓰기 위해서 접근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면 여기서는 n이 정수죠. n이 정수인데 그 n을 뭘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? 캐릭터 포인터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. 그럼 왜 정수를 캐릭터 포인터로 접근하냐면 정수 n은 32바이트라고 합시다. 32비트. 그럼 몇 바이트예요? 4바이트죠. 그러면 이 정수를 구성하는 개별 바이트를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정수는 4바이트니까 그 4개 바이트를 차례대로 접근하고 싶으면 바이트 크기의 포인터로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킨 다음에 하나씩 이동하면은 이 정수의 개별 바이트를 접근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언제 있냐면은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 또는 데이터를 통신으로 보낼 때 바이트 단위로 보내거든요. 보통. 그러면 바이트 단위로 어떤 데이터를 읽어야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데이터의 주소를 바이트 포인터 한 바이트짜리 크기가 캐릭터잖아요. 그러니까 언사인 캐릭터로 하든 캐릭터로 해가지고 그 캐릭터 포인터로 그 주소를 가리키고 하나씩 이동하면은 그 데이터의 한 바이트씩을 내가 읽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포인터를 쓰는데 요것이 필요할 때는 되게 특수한 환경에서 프로그램할 때만 이런 게 필요하지 일반적인 응용에서는 이렇게 원래 데이터하고 전혀 다른 데이터, 전혀 다른 타입으로 그 원래 데이터를 접근해야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. 우선은 써놓읍시다. 얘는 포인터 쓰지 않고는 안 돼요. 그래서 4번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제 객체 지향에 가면은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다양성. 그래서 객체 지향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다양성인데 이 다양성은 뭐냐면은 어떤 리모컨을 가지고 다양한 하나의 리모컨, 그러니까 하나의 타입을 가지고 다양한 애들을 처리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펫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다. 펫. 그럼 이 펫으로 강아지도 가리켜서 처리할 수 있고 고양이도 가리켜서 처리할 수 있고 햄스터도 가리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객체 지향에서는 다양성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펫 타입을 이용해서 펫에 예를 들면 make sound라는 게 있다. 메소드가. 그러면 그 make sound를 실행시키면은 펫이 강아지를 가리키면은 멍멍 하고 짖을 거고 고양이를 가리키면은 야옹 거릴 거예요. 그렇게 동작하는 것을 우리는 객체 지향에서 다양성이라 그래요.
그런데 이 다양성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그 조작할 때 타입을 포인터 아니면 참조 타입으로 써야 돼요. 그냥 일반 타입으로는 다양성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펫을 포인터로 받거나 참조로 받으면은 이 두 개의 함수는 강아지도 전달할 수도 있고 고양이도 전달할 수 있게 해줘요. 그럼 이 안에서 펫을 사용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전달된 인자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C++에서 객체장을 처리하고 객체장에서 저 다양성 처리, 다양성을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면은 포인터나 참조를 쓸 수 있는데 인자 전달은 얘보다는 이 방법을 많이 쓰겠죠. 참조가 더 뭔가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써요. 그런데 참조 변수는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한번 참조한 것을 못 바꿔요. 못 바꿔요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달된 거를 가리키고만 있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를 봅시다.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애완동물을 길러요. 근데 그 사람이 강아지를 기를 수도 있고 고양이를 기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햄스터나 뭘 기를 수도 있겠죠. 그러면 다양한 것을 기를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포인터나 참조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참조를 쓰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한번 기르는 것이 이제 고정되는 거예요.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는 참조 변수 쓸 수 없고 여기서는 포인터를 써야 돼요. 그래서 객체장에서 다양성을 처리할 때 인자는 문제 없어도 어떤 클래스의 변수로 다양성을 처리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포인터예요. 또 요 경우 클래스 멤버 변수로 다양성 처리하려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 다양성 개념에 대해서는 이 상속 개념을 또 설명드려야 돼요.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강아지 클래스, 고양이 클래스 따로따로 정의를 하겠지만 강아지와 고양이의 공통되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죠? 강아지도 가지고 있는 기능, 고양이도 공통적으로 기능. 그러면 이런 걸 안 한다, 상속을 안 한다면 여기에도 구현해야 되고 여기에도 구현하게 돼요.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코드가 중복이 되겠죠. 그래서 그 코드를 중복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애완동물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두 개의 공통된 것들은 다 정의합니다.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현하게 돼요. 그러면 얘는 공통된 거 말고 여기 위에서 구현된 거 말고 얘와 다른 행동들만 여기다 구현하면 돼요. 그럼 얘네들을 정의할 때 되게 효과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지는 또 다른 이점은 이제는 펫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아울릴 수 있는 타입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는 자식 클래스들, 이거를 부모,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자식 클래스들 정의할 때 되게 편리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부모에 있는 걸 내가 다시 정의 안 해도 되니까.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점은 부모 타입, 또 조상 타입들을 어떤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아우르는 타입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하는 게 바로 다양성입니다. 그래서 같은 종류의 타입들을 상속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리모컨 갖고 다양한 애들을 처리하는 거예요. 사람이라는 리모컨 갖고 교수도 처리하고 학생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객체장이고요. 그때 요 경우에는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다. 인자로는 포인터 안 쓰고 참조를
쓸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복합 타입의 포인트 배열.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? 얘는 2차원 배열이죠. 그러면 2차원 배열은 64개 공간들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 개가 있는 거예요. 각각의 저 문자열들이 64개 중 일부를 차지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이 밑에 거는 포인터 배열이에요. 아까 그린 이런 형태죠. 그리고 여기가 뭐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배열 내에 캡틴 아메리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문자열은 다른 데 어디 있는 거죠. 배열에는 뭐만 저장되어 있어? 주소만 저장되어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얘를 이 둘을 정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정렬하면은 이제 앞에 거 옮겨야 되고 막 뒤에 옮겨야 되죠.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문자열 자체들을 옮겨야 되지.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큰 배열에 여기에 캡틴 아메리카, 그 다음에 여기에 스파이더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두 번째 거는 조그마한 배열이 있고 주소만 갖고 있고 여기가 캡틴 아메리카, 스파이더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정렬을 한다는 거는 얘네들의 위치들을 막 바꾸는 거예요. 그런데 위에 거는 위치를 바꾸려면은 데이터 자체를 바꿔야 되죠. 얘는 뭐만 바꾸면 돼요? 주소만 바꾸면 돼요. 그럼 뭐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? 얘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. 그래서 항상 무거운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야 되면은, 이리저리 옮겨야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안 옮기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, 그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것들이 원 데이터 대신에 그 데이터의 주소만 갖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주소만 옮기면 여기서는 얘네들을 이 데이터들을 바꿔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소만 이렇게 바꾸면 되죠.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학생이라는 구조체가 있다. 스튜던트라는 구조체가 있어요. 그럼 그 안에는 뭐 학생 이름, 학번, 나이 뭐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. 그러면 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인터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나중에 뭐 이거 정렬한다든지 위치를 바꾼다 할 때는 요거는 뭐만 바꾸면 돼요? 주소만 바꾸면 돼요. 얘는 데이터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. 그러면 더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. 그래서 7번도 포인터 용도로 많이 쓰여요. 복합 타입의 무거운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개 유지할 때 그 자체를 유지할 건지 그 자체 대신에 그것의 주소를 유지할 건지 그것의 주소를 유지하게 되면은 처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. 이런 예제처럼 뭐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아, 여기 나오네. 그 다음에
여덟 번째, 아홉 번째인데, 뭐, 배열을 조작할 때 우리가 포인터를 쓸 수 있지만, 배열 조작할 때 포인터 쓰지 마시고, 그냥, 이제, 그, 배열 색인 연산자를 쓰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인터를 우리가 종종 사용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, 라이브러리의 어떤 요소를 써야 되는데, 그 라이브러리가 포인터를 활용하고 있어요. 그럼 내가 그 라이브러리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, 포인터 쓰기 싫어도 써야 되죠. 그렇죠? 라이브러리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고 내가 그 라이브러리를 함수로 호출하려면 주소를 전달해야 돼. 그럼 나는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. 그 라이브러리 쓰지 않을 거면.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포인터 개념에 많이 활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반복자라는 거예요. 반복자. 그래서 이 반복자는 어떤 구간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고 이 구간에 내에 있는 데이터를 쭉 뭔가 처리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begin, end 뭐 이렇게 덧셈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다 포인트 정보예요. 여기서 보면은 sort를 하는데 이 sort는 시작 주소에서 num 플러스 8개만 정렬 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더하기 8이라는 게 다 뭐예요? 포인트 개념이죠. 주소 개념이에요.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주소를 쓰면 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 반복자에 대해서는 배울 때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C++에서는 이런 벡터를 또 많이 쓰게 되고 저 벡터를 쓸 때 또 이 반복자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. 그래서 반복자는 begin, end 개념. 이 begin과 end는 주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begin에서 end까지 이동하는 거예요. end는 가만히 있고 begin이 이동하는 겁니다. 그러면 요약을 해봅시다. 총 9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인자 전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할 그 포인터를 주소로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인자를 전달할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++에서는 대신 참조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C++에서는 첫 번째 이유로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. 다만 구조체가 아니라 객체가 아니라 배열을 인자로 전달할 때는 C++에선 참조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C++에서도 배열은 포인터로 주소로 전달한다. 그 이유는 여러 개 함수를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죠. 포인터는 배열을 주소 전달하면은 다양한 용량의 배열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참조는 어떤 참조 타입의 그 배열을 받는 함수를 정의하면 요 함수는 특정 용량의 배열만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배열은 이제 여전히 C++에서 포인터를 사용한다. 하지만 저렇게 포인터로 주소로 배열을 전달했지만 그 함수 안에서는 포인터 연산을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. 뭐를 쓰면 돼? 배열 색인 연산자를 써서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다른 함수에서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할 때 수업 함수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그냥 참조 타입을 쓰시면 되겠고요. 세 번째 이유는 동적 할당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. 동적 할당할 때는 주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. 동적 할당할 때 그 결과를 주는 것이 주소이고 다 쓰고 나서 내가 반납할 때도 그 주소를 줘야 돼요. 그런데 저 동적 할당은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실제는 내가 할 필요가 없이 그걸 해주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그래서 동적 할당할 때 포인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동적 할당 안 하는 거예요.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. 내가 동적 배열이 필요하다. 그럼 동적 배열 안 쓰고 벡터를 쓰는 거예요. 또 뭔가 필요하다. 그러면 그걸 내가 동적 할당해서 해야 돼. 그러면 그걸 쓰지 않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쓰는 거예요. 그럼 그 라이브러리가 내 대신
내부적으로 뉴 딜리트를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는 포인터를 안 쓰는 거지. 그거 쓰면 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래 타입과 전혀 다른 타입으로 접근해야 될 때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저 경우는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에요. 아까처럼 정수를 바이트 단위로 접근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니까. 그리고 5, 6은 객체 지향에서 이제 나중에 객체 지향할 때 필요한 건데 둘 중에 6번 포인터 사용이 불가피합니다. 이거는 꼭 써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그러니까 멤버 변수로 다양성을 지원하는 객체를 유지해야 된다. 그러면 저 때는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. C++에서도. 그 다음에 7번째. 아까처럼 스튜던트 벡터를 유지할 건가? 스튜던트 포인터 벡터를 유지할 건가? 그거는 내가 만들려는 응용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,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포인터를 유지해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냥 스튜던트 벡터가 아니라 스튜던트 포인터 벡터를 유지해야 된다.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. 아까 그 2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 잘 해보시면 되겠고, 배열과 문자 조작할 때 포인터를 쓸 수 있는데 저기서 포인터 쓸 일은 없고요. 그리고 9번째, 포인터를 활용하는 라이벌 기능을 사용할 때. 그래서 이 9가지 중에 하나, 둘, 셋, 넷, 5가지 정도가 여전히 C++에서도 포인터를 써야 되는데 포인터를 쓴다고 포인터 연산을 쓸 일은 별로 없어요.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마 포인터 연산을 쓰는 건데 주소를 유지하고 주소를 줄 뿐이지 굳이 포인터 연산을 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. 나머지 경우에 4번은 좀 다른 거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포인터를 써왔는데 C++에서는 많은 경우에 참조 타입으로 대신할 수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뭔가 하기보다는 내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참조는 다음 시간에